네, 저희 특별 강연 첫 번째 연사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바로 이광미 주식회사 T플래닛 대표님이신데요. 오늘 21세기에 필요한 창의 융합 리더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성 해양 글로벌 리더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21세기에 이제 가장 크게 변혁을 몰고 오는 디지털 대전환에 필요한 창의융합 리더에 대한 강연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양 리더, 글로벌 리더 분들은 디지털 재전환을 어떻게 사업에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5년 정도 웰니스 리조트에서 이제 프라이빗 클리닉을 이제 운영을 했었고, 가정학과 전문인데 이전에 정신과를 전공을 했었고요. 뇌과학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휴먼 브랜드 컨설팅 쪽으로 해서 지금 주식회사를 대표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이제 창의융합 시대잖아요. 이제 인간 중심의 여러 가지 학문이 융합이 되는데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에는 단순히 의료만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까지 굉장히 많은 학문들을 융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했고, 앞으로 오는 시대도 스마트 헬스케어 시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융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5차 산업혁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이 실제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이 구현되면서 우리가 AI와 함께 지능을 연결을 하면서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옵티멀 라이프, 최적의 삶이란 실제 우리가 병이 없는 상태만이 꼭 건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최적의 건강을 찾은 상태, 그리고 또 최적의 행복한 상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연결된 상태, 그리고 내 존재의 의미를 잘 알고 삶을 꾸려가는 옵티멀 휴머니티까지 이런 4가지의 옵티멀한 라이프를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단순히 건강만을 보는 의학적인 관점뿐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나 인생의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삶의 최적의 삶을 꾸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 사회에 함께 구현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6가지 기술이 융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가장 태고의 적부터 저장돼 있는 가장 생체적인 정보인 DNA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AI와 연결되는 뇌, 그리고 우리의 생명력의 근원이죠.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이 3가지가 최적의 건강에 중요하고, 그 외에 또 유전이 있다면 환경이 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으로 다가오는 이런 메타버스에서의 아바타 또는 이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양자 에너지까지 이러한 기술들이 다 융합이 됐을 때 실제 우리의 그 정체성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휴먼 브랜드 오브 소울이라고 했는데요. 휴먼 브랜드 오브 소울에서 이제 소울이란 개념이 이제 저는 이제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심리학 내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존재 중에 사람이 아닌 이런 AI 휴먼이라든지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런 것 존재도 사실 휴먼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AI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굉장히 닮아가는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의적인 능력,
감정,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영혼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라는 의미가 실제로 AI와 함께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우리의 휴먼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것은 경쟁 중심적인 사회라고 봤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환경이 아직도 사실은 구축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경쟁 중심의 삶을 살게 됐을 때 실제로 우리는 어떤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적인 부분을 습득을 하고 전문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만 실제 충분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좀 현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년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공부와 지적인 것을 쌓고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어떤 삶에서 1등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잠재력을 꺼내어서 나만의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 그 브랜드가 실제로 경쟁을 하지 않고도 경쟁력을 가지고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먼드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고 많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휴먼 브랜드에 대한 이제 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휴먼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다른 점은 제가 이제 소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울의 특징은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 AI가 가지지 못한 것이 이러한 목적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경쟁 중심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나만의 브랜드를 가진 잠재력을 지닌 어떤 삶을 최적의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들여다봤을 때 이런 뇌와 DNA,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역할을 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존과 진화의 목적이 우리의 생명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지니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소스, 그러니까 잠재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잠재력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의식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우리의 무의식은 생각보다 과거에 많은 트라우마나 감정적인 상처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로 굉장히 쌓여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를 하게 되면 사실 무한한 창조와 융합의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식은 논리적인 판단을 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면 무의식은 굉장히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저는 이것을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양자 에너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양자는 이제 우리의 이제 그 빛 에너지인 광자와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특징이 뭐냐? 그 중에 특징이 하나가 어떤 관측을 하거나 신경을 쓰게 될 때 이것은 입자의 형태를 띠다가 우리가 관측을 하지 않는 형태에서는 파동의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파동의 형태를 띈다는 건 확률의 형태를 띈다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의식을 하는 입자의 형태에서는 0과 1 이렇게 비트의 형태가 이진법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이진법적인 사고가 대체적으로 논리적인 의식의 형태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의식의 형태에는 확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진법의 사고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30가지가 나타날 경우에는 8억 년의 계산의 시간이 걸립니다. 양자 컴퓨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그 확률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자 에너지가 가장 최저의 점에 속해 있을 때 그
조합이 최적화된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면 뭐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A라는 뭐 남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여성 리더니까 A, B, C의 남자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A가 부모님의 권해주신 굉장히 조건이 좋은 남자인데 내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C가 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했을 때 어떤 게 행복하느냐에 따라서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조건을 따진 A보다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나와 있는 C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의식의 상태에서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뇌가 기능하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상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무의식 상태라는 건 좀 가까운 편으로 꿈을 꾸거나 아니면 멍을 때린다 하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펼쳐놓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연결되는 뇌의 기능의 상태가 다르고요. 이것을 조절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뇌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인슈타인이나 이렇게 좀 천재라든지 아니면 창의융합형 그 뇌를 가진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연결에 그 연합된 그 섬유의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결국에 의식과 무의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융합을 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 어떤 방법이 좋으냐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전문 영역이 하나로 모여야 되는 거기서 접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격언이 있죠. 사실 로마로 모든 인프라가 다 모이기 때문에 로마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코어에 이제 모든 정보들이 모이게 됐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창의융합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지금 슈퍼컴퓨터가 발달하게 된 이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를 보면은 그동안의 컴퓨터는 이제 GPU라고 그래서 그 언어적인 코드 같은 걸 많이 썼다면 이제 CPU를 많이 썼다면 지금은 현재 이제 GPU로 이미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디지털 트윈인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뭐 이런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상 세계로 옮겨 놓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하는 것들이 많은 정보를 담아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뇌에서도 이렇게 이미지 중심의 그 학습을 하면서 정보를 담게 됐을 때 우리는 창의융합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코어가 중요한데 이 코어를 뭐로 잡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인간 그리고 지구, 우주와 같은 이런 핵심적인 코어를 잡게 되면 여러 학문들이 융합이 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휴먼 브랜드 이론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제 자아가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기술과 우리가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자아가 확장이 되고 가상 세계에서도 우리의 자아의 정체성이 확장이 되는 순간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런 AI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와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기술들을 다 이끌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 어떤 목적을 이들에게 부여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터처럼 우리의 뇌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무의식을 더 창조적인 공간으로 활용한다. 된다는 것.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정보를 창의융합적인 사고로 바꾸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시냅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트윈형 사고를 한다는 것. 이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AI나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최적화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적게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경쟁과 속도 그리고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부산이 창의융합 도시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뭔가 질문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고를 해야 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삶에서는 그러한 사고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자연과 마음에 주는 여유와 이런 많은 휴양 도시로서의 이 역할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무의식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양 글로벌 리더시니까 바다를 나가면 탁 트인 마음이 열리면서 복잡한 생각들이 좀 사라지고 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뇌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과 LA의 차이 또는 북경과 상하이의 차이처럼 서울과 부산의 차이도 서울의 인프라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부산이 창의융합 도시로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휴먼 브랜드 창의융합 리더는 실제 이러한 창의융합형 사고를 가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되길 바라고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너무 빠르게 앞서서 우리는 살짝 두려움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하지만 인간이 기술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기술이 인간을 따르게 할 수 있는 인간 주도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 기반을 해서 이제, 우리의 최적의 건강을 찾아줄 수 있는 헬스케어 제품과, 디지털 또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뇌과학 분야에 관련해서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디지털 IT 기술을 이용한 그 휴먼 브랜드 컨설팅 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삶을 주도적으로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저도 하나의 좀 보탬이 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의 압박이 있으셨을 텐데 정말 좋은 발표해 주신 이광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